나는 탐정 정만이다. 나는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을 찾고 진실을 붙들고 그리고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킨다. 그건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지하 7m 펌프실. 공기는 물을 잔뜩 머금은 소미불처럼 무겁다. 썩은 물 비린내와 오래된 그리스 냄새가 뒤섞여 폐부 깊숙이 달라붙는다. 수명을 다한 형광등 하나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회색 콘크리트 벽 위로 기형적인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다. 바닥의 배수로에는 검은 물이 정체되어 있다. 그 위로 무지개색 기름띠가 번들거린다. 어둠 속 거대한 임펠러 날개 사이로 무언가 희끄무레한 형체가 걸려있다.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 펌프장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하다. 사무실 창문이 덜컹거렸다. 습기가 찬 유리창 너머로 회색 도시가 물에 잠기고 있었다. 나는 눅눅해진 담배 끝을 비벼끄며 책상 위에 쌓인 연체된 고지서들을 눈으로 훑었다. 이번 달 월세도 간당간당하다. 왔어? 상진이 형이 물에 젖은 우비를 털지도 않고 들어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빗물 뚝뚝 떨어지는 서류 봉투 하나가 내 책상 위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읽어봐. 시간 없다. 봉투를 열자 퉁퉁 불어버린 시신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익사체 특유의 부종, 익숙하지만 결코 적응되지 않는 혐오감. 빗물 펌프장? 그냥 익사 사고네? 안전수칙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발 헛디딘 거. 경찰서 가서 보고서나 쓰지 왜 여기 와서 물을 뿌려. 보고서는 이미 썼어. 단순 실족사. 내일 아침에 시신 인계하고 끝낸다. 근데 피해자 E씨, 20년 경력이야. 술, 입에도 안 되는 양반이야.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다. 만취 상태로 작업장에 들어갔다고. 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부검 소견서엔 외상 없음. 이해가 안 된다. 20년 동안 술을 안 마신 기술자가 폭우가 예보된 날 만취 상태로 지하 7m 펌프실에 내려갔다. 자살이 아니라면 누군가 강제로 먹였거나 이미 취한 상태로 던져졌다는 소리다. 하지만 경찰은 비 오니까 빨리 덮자는 쪽이고 형사님들이 바쁘시긴 한가 보네. 이런 구멍난 시나리오를 결제받고. 위에서는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해. 구청에서도 빨리 펌프 돌려야 한다고 난리고. 공식적으로는 수사 종결이야. 내가 더 파면 징계고. 그래서 나보고 대신 진흙탕에 구르라? 네 전문이잖아. 똥 치우는 거. 나는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다. 장마철 할 쯤부터 위험수당 별도, 착수금 300, 해결하면 300 더. 도둑놈의 새끼. 알았어. 입금할 테니까 옷 입어. 현장 아직 안 치웠어. 나는 의자 뒤에 걸어둔 낡은 가죽 재킷을 집어들었다. 눅눅한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경찰이 놓친 게 뭔지나 보러 가자고. 지하 7m 펌프실은 거대한 짐승의 뱃속 같았다. 습도는 90% 이상.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하수구 냄새가 폐부 깊숙이 달라붙었다. 노란색 안전 펜스 너머로 검은 물이 소용돌이치며 펌프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현장은 경찰 통제선으로 대충 둘러쳐져 있었다. 상진이 형이 턱짓으로 배수로 난간 쪽을 가리켰다. 저기야. CCTV 사각지대. 바닥에 미끄러진 자국 보이지? 술 취해서 비틀대다 그대로 넘어간 거야. 나는 통제선 안으로 들어갔다. 초록색의 복식 바닥 위에 하얀 분필로 그려진 사람 형상이 보였다. 머리 쪽이 배수로를 향해 있었다. 그 옆에 길게 그어지듯 남은 신발 끌린 자국. 경찰 감식반이 찍어놓은 결정적 증거였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바닥의 자국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다. 아직 굳지 않은 기름때가 묻어나왔다. 미끄러진 자국은 선명하다. 오른쪽 발이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은 형태다. 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인다. 술, 비, 미끄러운 바다. 하지만 뭔가 헐겁다. 이씨라는 양반, 다리가 불편했다고 했나? 왼쪽 다리가 소아마비라 절어. 그래도 현장직인데도 20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었지. 조심성이 몸에 밴 사람이야. 왼쪽이 불편하면 중심을 잃었을 때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버티거나 무언가를 잡으려 했겠지.
나는 시선을 들어 바다 바로 옆 허리 높이에 있는 노란색 안전 난간을 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난간 위에는 회색 먼지와 기름때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나는 장갑 낀 손으로 난간의 윗부분을 슥 훑었다. 검은 기름 먼지가 그대로 묻어나왔다. 사람이 넘어진다. 그것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잡는 것이다. 그런데 난간엔 손자국 하나 없다. 잡으려던 시도조차 안 했다는 뜻이다. 형, 이거 봐. 나는 검게 더러워진 장갑을 상진이 형 눈앞에 흔들었다. 뭔지? 청소 안 했나 보지.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옆에 난간을 두고 허공에다 손을 휘젓나? 이 먼지 두께 좀 봐. 최근 일주일은 아무도 건드린 적 없어. 상진이 형이 미간을 찌푸리며 난간을 들여다봤다. 먼지층은 균일했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매달린 흔적은커녕 스친 자국조차 없었다. 너무 취해서 반응 속도가 느렸을 수도 있잖아. 0.15%라니까. 그 정도로 인사불성이면 여기까지 걸어 내려오지도 못해. 계단이 저렇게 가파른데. 나는 난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담배를 물었다가 눅눅한 공기에 질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넘어진 게 아니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던져졌거나 이미 죽은 놈을 밀어 넣은 거지. 바닥에 저 자국 일부러 만든 거야. 일 복잡해지네. 그럼 그 많은 술은 다 뭐냐? 마신 게 아니라 먹인 거겠지. 시신 아직 안 태웠지? 옷까지 좀 보자. 영안실 부속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호르말린 냄새가 희미하게 났지만 그 아래 깔린 비릿한 물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다. 상진이 형이 검시관 몰래 빼돌린 증거물 봉투를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축축하게 젖은 노란색 우비, 그리고 회색 작업복 상하이. 검시관 말로는 익사 맞대. 배에서 플랑크톤 검출됐고 기도에 거품도 있었어. 살아있는 상태로 물에 빠졌다는 증거야. 그래, 숨은 물속에서 끊어졌겠지. 중요한 건 물에 들어가기 전이야. 나는 젖은 작업복 상의를 들어 올렸다. 등판 부분에 거무튀튀한 얼룩이 넓게 퍼져 있었다. 물에 젖어 흐릿해졌지만 섬유 조직 사이에 낀 입자들은 그대로였다. 손가락으로 얼룩을 문질러 냄새를 맡았다. 기름 냄새가 아니다. 흙 냄새다. 그것도 하수구의 썩은 펄이 아닌 건조하고 거친 흙. 이상하다. 이 씨는 펌프장 점검 중이었다. 거기 바닥은 온통 에폭시와 물때, 기름 범벅이다. 그런데 등판에 묻은 건 흙이다. 게다가 위치가 등이다. 작업을 하다가 등에 흙이 묻을 일이 있나? 형, 이 사람 오비 입고 발견됐지? 지퍼까지 끝까지 채워져 있었어. 안전모도 쓰고 있었고. 나는 작업복 위에 노란 오비를 겹쳐보았다. 오비의 등 부분은 상대적으로 깨끗했다. 거센 물살에 휩쓸리면서 겉면의 이물질은 씻겨 나갔을 것이다. 순서가 틀렸어. 뭐가? 작업복 등판에 이 정도 흙이 묻으려면 맨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거나 굴렀어야 해. 우비를 입은 상태였다면 우비 안쪽인 작업복에 흙이 묻을 리가 없지. 우비가 찢어지지 않은 이상. 나는 우비의 등판을 뒤집어 보여줬다. 찢어진 곳은커녕 작은 구멍 하나 없었다. 이 사람은 우비를 입기 전에 이미 바닥에 쓰러졌어. 흙바닥에 등을 대고 뒹굴었다고. 그러고 나서 누군가 친절하게 우비를 입혀주고 지퍼를 올린 다음 펌프장으로 던진 거야. 상진이 형이 턱을 쓰러뜨리며 젖은 옷가지들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이 사고 처리 모드에서 형사 모드로 바뀌고 있었다. 만취 상태라서 몸을 못 가누니까 놈들이 옷을 입히기 쉬웠겠군. 근데 왜 굳이 오비를 입혀? 작업 중에 실수로 빠진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안전수칙 어기고 술 마시다 죽은 멍청한 인부로 만들어야 덮기 쉬우니까. 나는 작업복에서 떨어진 흙 알갱이 하나를 핀셋으로 집어 올렸다. 갈색 흙이었다. 그리고 놈들은 펌프장 바닥이 무슨 색인지도 몰랐어. 펌프장은 녹색 에폭시 바닥이야. 흙이 없어. 이 흙 어디서 묻어온 건지 찾아야 해. 젠장, 이거 판이 커지겠는데. 부검 다시 하라고 하면 서장이 길길이 날필 텐데. 날뛰게 놔두고 형은 할 일 해. 난 이 흙이 어디 건지 알아볼 테니까. 어디로 가게? 이 씨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곳 0.15%면 혼자 마신 게 아닐 거야. 20년 금주를 깬 이유가 있겠지. 펌프장에서 두 블록 떨어진 기사식당 호남집. 장판은 기름때로 끈적거렸고 공기 중엔 돼지비계 타는 냄새와 청국장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이 씨의 사진을 주인 할머니에게 밀어넣었다.
이 양반 어제 왔었죠? 절름발이 이씨네. 왔었지. 점심때 지나서 비 온다고 김치찌개 먹고 갔어. 할머니가 젖은 행주로 식탁을 훔치다 말고 사진을 곁눈질했다. 술은요? 소주 한두 병 깠을 것 같은데 할머니가 행주질을 멈추고 나를 쏘아봤다. 뭔 소리여? 이 양반 술 끊은 지가 언젠데 사이다 마셨어. 사이다. 빙고. 식당에서는 안 마셨다. 사망 추정 시각은 저녁 8시. 식당을 나선 게 오후 2시. 그 사이 6시간의 공백이 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 씨의 식도에 알코올을 쏟아부었거나 그가 스스로 원칙을 떼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혼자 왔어요? 아니, 젊은 놈 하나랑 같이 왔어. 작업복 입은 놈인데 싸가지가 바가지요. 이 씨한테 삿대질을 했사면서 밥 먹는 내내 복가되더라고. 뭐라고 복가되던가요? 뭐라더라. 반장님 때문에 공사기간 다 꼬였다고 했나? 하여튼 목소리는 큰데 밥값은 이 씨가 냈어. 나는 수첩을 꺼내 작업복, 젊은 남자, 공기 지연을 적었다. 단순한 동료 간의 다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기라는 단어가 걸린다. 빗물 펌프장은 단순 유지보수 업무다. 공사기간이랄 게 딱히 없다. 그 젊은 친구, 옷에 뭐 특징 같은 거 없었어요? 회사 이름이라든가. 등짝에 무슨 건설이라고 써져 있던데. 노인네 눈이 침침해서 원. 아, 근데 신발이 엉망이었어. 뻘건 진흙을 잔뜩 묻히고 들어와서 내가 바닥 닦느라 욕 좀 했지. 나는 고개를 들어 식당 밖을 내다봤다.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있었다. 붉은 진흙. 시신의 등판에 묻어있던 그 흙이다. 펌프장 주변은 아스팔트와 보도블럭뿐이다. 이 근방에서 붉은 황토가 나오는 곳은 딱 한 군데뿐이다. 언덕 위 재개발 공사장이군요. 그래. 거기 놈들이 점심때마다 우르르 몰려와서 흙투성이를 만들어 놔. 나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잔돈은 됐어요. 사이다 값입니다. 식당을 나오자마자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나는 우비깃을 세우며 언덕 위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서 있는 재개발 현장을 올려다봤다. 빗물 펌프장은 그 언덕 바로 아래에 있다. 위에서 흙탕물이 쏟아지면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위치다. 이 씨는 펌프장 직원이다. 재개발 현장 인부와 공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다. 접점이 없다. 그런데 둘이 만났다. 그리고 이 씨는 죽었고 등에는 그곳에 흙이 묻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상진이 형에게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 마지막 동석자 확인. 위쪽 재개발 현장 인부 추정. 지금 그쪽으로 간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잠깐. 너무 쉽다. 식당 주인이 기억하고 특징적인 흙이 나오고 장소까지 특정됐다. 마치 누군가 이정표를 세워둔 것처럼. 내가 지금 쫓는 게 단서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나는 발길을 돌리기 전 펌프장 관리사무소로 먼저 향하기로 했다. 이 씨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서류상의 이유부터 확인해야 했다. 무작정 호랑이 굴로 들어가기엔 내 이빨이 아직 무디다. 펌프장 관리사무소는 야전 병원 같았다. 붉은색 경광등이 돌아가고 직원들은 모니터 속 수위 그래프를 보며 고함을 질러댔다. 나는 젖은 재킷을 털며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갔다. 누구도 나를 제지하지 않았다. 다들 물 먹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보고 있는 앳된 직원에게 다가갔다. 명찰엔 수습 김민수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험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반장님 건으로. 직원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아, 네. 벌써요? 경찰분들은 아까 가셨는데. 사망보상금 지급 심사 때문에요. 이 반장님이 사고 당시에 업무 중이었는지 확인해야 해서 작업일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빨리 처리해야 유족들이 돈을 받죠. 유족이라는 말에 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씨에게 가족이 없다는 건 알지만 이 친구는 모를 거다. 직원은 쭈뼛거리며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바인더를 내밀었다. 나는 바인더를 넘겼다. 꼼꼼한 성격답게 글씨가 반듯했다. 날짜별로 수위, 가동 펌프 번호, 정유량까지 적혀 있다. 20년 경력의 성실함이다. 그런데 3일 전부터 내용이 달라진다. 6월 25일, 이번 유입구 스크린 막힘.
다량의 황토 유입, 준설 요청. 6월 26일 상부 공사장 토사 유출 심각. 배수 차단 경고했으나 현장 소장이 욕설로 대응. 구청에 민원 제기 예정. 6월 27일 사망 당일 오전 10시 2번 펌프 임펠러 과부하. 공사장 측에서 야간에 몰래 폐수 방류한 것으로 추정. 오늘 단판 짓겠음. 이거 구청에 보고된 겁니까? 그게 소장님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셔서 공사장 쪽이랑 구청 과장님이랑 아는 사이라고. 그때 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배 나온 중년 남자가 튀어나왔다. 누구야?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보험사입니다. 일지 확인 끝났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챙겨 넣으며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사진은 이미 찍었다. 소장이 씩씩거리며 내 앞을 막아섰다. 보험사고 나발이고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그 일지 함부로 유출하면 고소할 거야. 걱정 마쇼. 죽은 사람 탓 안 하게만 잘 처리해주면 되니까. 사무소를 빠져나오자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림이 그려진다. 위쪽 재개발 현장은 비가 오면 공사가 중단된다. 공사 기한에 맞추려면 비가 와도 땅을 파야 하는데 그러면 흙탕물이 쏟아져 나온다. 그걸 몰래 펌프장으로 흘려보냈고 원칙주의자 이 씨가 그걸 막으려 했다. 밸브를 잠그면 공사장은 물바다가 되고 공사는 멈춘다. 돈이 걸린 문제다. 나는 젖은 재킷깃을 세우며 휴대폰을 꺼냈다. 상진이 형, 나야. 범인 윤곽 나왔어. 근데 증거가 없어. 일지는 정황일 뿐이고 놈들이 이 씨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필요해. 지금 어디야? 국과수에서 연락 왔는데 이 씨 위장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 졸피뎀이다. 술에 탄 거야. 그럼 그렇지. 맨정신인 사람을 등에 업고 펌프장까지 갈 순 없으니까. 형, 재개발 현장 사무소 위치 알지? 그 젊은 놈 찾으러 가자. 야, 거긴 지금 용역 깡패들 깔려 있어. 영장 없이 가면 뼈도 못 추려. 누가 정문으로 들어간대? 비 오잖아. 놈들도 감시가 소홀할 거야. 나는 펌프장 뒤편, 재개발 구역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흙길을 올려다봤다. 붉은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저 물을 따라 올라가면 이 씨가 죽어야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재개발 구역 뒷산은 길이 아니었다. 그냥 쏟아져 내리는 붉은 진흙의 미끄럼틀이었다. 나는 나뭇가지를 잡고 네 발로 기어 올랐다. 우비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셔츠가 등에 차갑게 달라붙었다. 미끄러지려는 발을 억지로 버티자 무릎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10년 전 범인 추격하다 다친 연골이 옥신거렸다. 젠장, 이제 몸으로 때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야, 살아있냐? 숨소리가 무슨 멧돼지 같다. 조용히 해. 혀 깨물 뻔했잖아. 지금 펜스 넘었어. 공사장 바닥은 붉은 황토 밭이었다. 가건물 컨테이너 3동이 D급자 형태로 놓여 있었고 가운데 마당엔 자재들이 방수포에 덮여 있었다. 컨테이너 창문 하나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방수포가 덮인 시멘트 포대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다. 빗줄기 사이로 주차된 차량 2대가 보였다. 하나는 흙투성이가 된 덤프트럭, 다른 하나는 흰색 SUV였다. 이상하다. SUV가 너무 깨끗하다. 이 진흙탕 구석에 주차된 차다. 들어오는 길만 해도 바퀴는 물론 차체 하부까지 흙 범벅이 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저 SUV는 방금 출고된 차처럼 반짝거린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게 아니다. 물기 맺힘이 다르다. 왁스칠까지 먹여져 있다. 형, 비 오는 날 세차하는 미친놈 본 적 있어? 미친놈 아니면 증거 인멸하는 놈이지. 번호판 불러봐. 나는 휴대폰 카메라 줌을 당겨 번호판을 찍었다. 82허 9111. 그리고 저 차 옆에 고압 세척기가 나와 있어. 그때 불 켜진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나왔다. 안전모 대신 야구 모자를 눌렀었고 형광조끼 뒤엔 현장 소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식당 할머니가 말한 그 젊은 놈이다.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더니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빗소리 때문에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행동은 보였다. 그는 통화 내내 불안한 듯 SUV 뒷바퀴를 발로 툭툭 찼다. 남자의 시선이 자꾸 SUV 트렁크 쪽으로 향했다. 트렁크. 시신을 옮겼다면 저기다.
붉은 흙이 묻은 작업복을 입은 시체. 트렁크에 흙이 묻었을 테고 그걸 지우려고 비 오는 날 고압 세척기로 트렁크 안쪽까지 닦아냈을 거다. 하지만 냄새까지 지웠을까? 타겟 확인. 식당에서 봤다던 그놈이야. 지금 통화 중인데 분위기가 안 좋아. 누구랑 통화하는데? 모르지. 근데 굽신거리는 걸 보니 윗선이야. 형, 나 저 차 확인해봐야겠어. 미쳤어. 저 덩치랑 맞짱이라도 뜨게. 영장 받을 때까지 기다려. 영장 나올 때쯤이면 저 차는 반납되고 없을걸. 놈이 등 돌렸을 때 딱 1분이면 돼. 나는 남자가 담배를 비벼 끄고 다시 컨테이너로 들어가길 기다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빗속을 뚫고 SUV를 향해 낮은 자세로 달렸다. 차 뒤편에 도착했다. 운전석 창문 안을 들여다봤다. 블랙박스 전원잭이 뽑혀 있었다. 확실하다. 나는 장갑 낀 손으로 트렁크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다. 트렁크를 따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놈이 돌아올 수도 있다. 대신 뒤 범퍼 하단 배기구 안쪽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시커먼 매연 거으름과 함께 손가락 끝에 끈적한 것이 묻어나왔다. 붉은 진흙 반죽. 고압 세척기로 외관과 트렁크 내부는 닦았겠지만 범퍼 밑바닥 틈새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을 것이다. 빙고. 공사장 붉은 흙이 묻어 있어. 시신 등판에 묻은 거랑 색깔이 똑같아. 이 차가 공사장에 있었다는 증거야. 그때였다. 누구야? 젠장. 센서 등이 있었다. 내가 차 뒤에서 움직이는 바람에 동작 감지 센서 등이 켜져 버렸다. 하얀 불빛이 나를 정통으로 비췄다. 상진이 형, 나 잘못된 거 같은데. 남자가 손에 몽키 스패너를 들고 빗속으로 뛰쳐나왔다. 눈앞에서 은색 몽키 스패너가 비를 가르며 날아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날렸다. 10년 전이었다면 손목을 낚아채 제압했겠지만 지금은 내 발이 진우탕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고작이었다. 엉덩방아를 찡그며 뒤로 넘어졌다. 차가운 흙탕물이 바지 속으로 스며들었다. 남자는 흥분해 있었다. 빗물에 젖은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넘어진 나를 향해 다시 스패너를 치켜들었다. 어떤 새끼가 보냈어? 구청이지? 나는 대답 대신 바닥에 질척거리는 붉은 진흙을 한 웅큼 쥐었다. 싸움은 체급과 장비 싸움이다. 놈은 90kg가 넘어 보이고 몽키 스패너를 들었다. 나는 빈손이고 무릎이 아프다. 이길 확률 0%. 도망쳐야 한다. 남자가 내리찍으려는 순간 나는 쥐고 있던 진흙을 놈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정확히 눈에 들어갔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한 손으로 눈을 비비는 사이 나는 몸을 돌려 언덕 아래로 몸을 던졌다. 걷거나 뛰어서 내려갈 경사가 아니었다. 그냥 중력에 몸을 맡겼다. 등과 엉덩이가 불타는 것처럼 쓰라렸다. 뾰족한 돌부리와 나뭇가지가 재킷을 찢고 살을 긁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30m 아래 펌프장 뒤편 공터로 굴러 떨어졌다.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된 채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하늘에선 여전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위쪽을 올려다보니 놈이 핸드폰 라이트를 비추며 욕을 퍼붓고 있었다. 쫓아오기엔 놈도 이 진흙 미끄럼틀이 무서울 것이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액정이 깨진 휴대폰이 끈질기게 울리고 있었다. 아, 살아있어. 걱정 마. 야, 너 괜찮아? 소리가 뚝 끊겨서 심장 멎는 줄 알았네. 놈 얼굴 봤어? 봤어. 힘이 장사야. 그리고 확신했어. 놈은 지금 사람을 죽인 것보다 그 차 트렁크를 들키는 걸 더 무서워하고 있어. 나는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켰다. 갈비뼈 쪽이 옥신거렸지만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다. 일단 철수해. 그 정도면 폭행죄로 엮어서 영장 칠 수 있어. 폭행죄로 잡으면 변호사 불러서 입 다물 거야. 살인 증거 나올 때까지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지. 나는 펌프장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피 섞인 흉물을 보며 머리를 굴렸다. 놈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 구청이나 경쟁업체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불안할 거다. 트렁크는 닦았지만 내가 뭘 봤는지 모르니까. 이 불안감을 이용해야 한다. 형, 놈을 움직이게 만들어야겠어. 지금 그 차 렌터카라고 했지? 반납하기 전에 어딘가로 가서 완벽하게 세차를 하거나 부품을 갈아치우려 할 거야. 그래서? 형이 놈한테 전화를 해. 경찰인데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니까 내일 서로 나오라고. 미쳤냐? 그러면 도망가지. 도망가라고 하는 거야. 놈이 차를 끌고 나오게 만들어 내가 쫓을 테니까.
너 지금 걷지도 못하잖아. 차는 굴러가니까 걱정 마. 내 차 여기 아래 세워뒀어. 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공터 구석에 세워둔 낡은 세단으로 향했다. 시동이 한 번에 걸리길 기도하며 몸이 움직일 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다. 내 차는 15년 된 차다. 에어컨에선 곰팡이 냄새가 났고 시동을 걸 때마다 엔진이 기침을 했다. 나는 공사장 입구가 보이는 갓길에 차를 대고 전조등을 껐다. 빗줄기가 앞 유리를 덮어 시야가 흐릿했다. 지금 걸게. 신호 간다. 나는 숨죽이고 전화기 너머의 소리에 집중했다. 아, 예. 강 소장님이시죠? 강력계 김상진 형사입니다. 아, 별일은 아니고 그 사망한 이씨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가 좀 필요해서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로 좀 나와주시죠. 아까 낮에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무슨... 형식적인 겁니다. 근데 소장님, 혹시 오늘 저녁에 누구 만난 사람 있습니까? 익명의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이 한마디가 방아쇠였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제보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게? 알았어요. 내일 가면 될 거 아냐? 전화가 끊겼다. 나이스 샷. 몸은 지금 똥줄이 탈 거야. 제보라는 말에 아까 날 덮친 일이 떠올랐겠지. 트렁크에 든 게 뭐든 간에 경찰서 가기 전에 무조건 처리해야 돼. 놓치지나 마라. 빗길이라 미끄러워. 1분 뒤 공사장 철문이 열리고 흰색 SUV가 튀어나왔다. 놈은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도로로 끼어들었다. 나는 기어를 넣고 천천히 놈의 뒤를 밟았다. 비 오는 밤은 미행하기 좋다. 모든 차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서 백미러로는 차종을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너무 붙으면 들킨다. 딱 50m, 신호 하나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다. 놈의 운전은 거칠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선을 넘나들었다. 놈은 지금 집으로 가는 게 아니다. 강변북로를 타고 외곽으로 빠지고 있다. 일산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 밤에 새 차장은 아닐 테고 어디 한적한 공터나 창고를 찾는 것 같은데 그때 앞서가던 SUV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갓길로 빠졌다. 브레이크 등이 빨갛게 들어왔다. 눈치챘나? 아니, 너무 빠르다. 벌써 들킬 리가 없다. 그렇다면 놈의 차가 갓길에 멈췄다. 나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유지하며 놈의 차 옆을 지나쳤다. 곁눈질로 보니 놈이 차 안에서 핸들을 내리치며 전화를 걸고 있었다. 어디론가 보고하고 있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상선이 있어. 나는 놈의 차를 지나쳐 200m 앞 버스 정류장 뒤편에 차를 세웠다. 100m로 놈의 동태를 살폈다. 3분 뒤 놈의 차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속도가 느려졌다. 목적지가 정해진 것이다. 다시 출발했어. 이번엔 내가 뒤가 아니라 앞이야. 놈이 내 뒤를 따라오게 하면서 100m로 감시한다. 이건 도박이다. 하지만 놈의 목적지가 이 길 끝에 있는 폐차장 단지라면 길은 하나뿐이다. 예상대로였다. 놈은 일산 외곽의 허름한 정비공장 광일 모터스로 들어갔다. 간판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반쯤 내려진 셔터 밑으로 작업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차를 멀찌감치 숲속에 처박아두고 진흙탕을 기어 공장 뒤편 환기구 쪽으로 접근했다. 폐타이어 냄새와 신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환기구 팬이 돌지 않는 틈을 타 안을 들여다봤다. 흰색 SUV가 리프트 위에 올라가 있었다. 놈은 차 옆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워댔고 기름때에 절어있는 정비복 차림의 사내가 차 뒤쪽을 뜯어내고 있었다. 아니, 새 차 범퍼를 왜 갑자기 갈아치워요? 이거 도색도 안 된 생부품인데. 잔말 말고 가라. 돈 더 줄 테니까. 빼어낸 건 당장 압축기에 넣어서 찌그려 버리고. 밤중에 압축기를 어떻게 돌려요? 소리 다 나게. 일단 저기 고철 더미에 놔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지금 당장 하라고! 너 내가 우스워? 놈이 정비공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치켜들었다가 이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새 차로는 불안했던 거다. 놈은 확실한 방법을 택했다. 증거가 묻은 껍데기를 아예 바꿔치기 하는 것. 영리하다. 범퍼를 갈아버리면 국과수 할아버지가 와도 흙 성분을 대조할 수 없다. 뒷범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쪽에 붉은 흙이 덕지덕지 묻은 게 여기서도 보였다. 정비공은 투덜거리며 떼어낸 범퍼를 공장 구석 온갖 고철들이 쌓인 쓰레기 더미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그러고는 검은 방수포로 대충 덮어버렸다.
압축기는 안 돼요. 대신 내일 제일 먼저 처리해 줄 테니까. 소장이 욕설을 내뱉으며 지갑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정비공에게 던졌다. 입 조심해. 누가 물어보면 사고 나서 갈았다고 해. 내일 아침에 확인하러 올 거니까 그 전에 없애놔. 작업은 빨랐다. 미리 준비된 듯한 새 범퍼가 순식간에 장착됐다. 깨끗한 흰색 엉덩이. 이제 저 차는 완벽한 무결점 차량이 되었다. 놈이 차를 몰고 공장을 빠져나갔다. 정비공은 셔터를 완전히 내리고 불을 껐다. 공장 안이 어둠에 잠겼다. 빗소리만 남았다. 상진이 형, 놈이 증거를 버리고 갔어. 버렸다고? 어디에? 정비소 고철 더미. 근데 문제가 있어. 저기 보안업체 스티커 붙어 있네. 문 따고 들어가면 무단 침입의 절도야. 증거 능력 상실된다고. 미치겠네. 정식 압수수색 영장 받으려면 날 밝아야 돼. 그 전에 놈들이 없애버리면 끝이고. 법대로 하면 늦어. 내가 챙겨서 나갈게. 나중에 우연히 주웠다고 하든지. 야, 걸리면 너랑 나랑 둘 다 날아간다고. 너는 감방 가고 나는 옷 벗고. 걱정 마. 경비 시스템 울리기 전에 나올 자신 있어. 나는 전화를 끊고 환기구에서 내려왔다. 자신? 그런 건 없다. 그냥 저 범퍼가 내일 아침이면 고철 큐브가 된다는 사실이 나를 움직이게 할 뿐이다. 나는 공장 뒤편 쪽문 쪽으로 다가갔다. 잠금 장치는 낡은 구형이었다. 제발 열려라. 10년 전 압수했던 도둑놈의 기술이 아직 손에 남아있기를.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목표는 하나, 저 구석의 방수포. 공장 안은 칠흑 같았다. 이따금 번개가 칠 때마다 거대한 디게들의 실루엣이 괴물처럼 번뜩였다. 나는 휴대폰 액정 불빛을 손으로 가려 최소한의 빛만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폐타이어 더미 옆 검은 방수포가 보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방수포 자락을 들어 올렸다. 비릿한 흙냄새. 그놈이다. 흰색 범퍼가 흉물스럽게 누워 있었다. 나는 장갑 낀 손으로 범퍼의 안쪽을 훑었다. 붉은 진흙이 덕지덕지 굳어 있었다. 이걸로 1차 증명은 끝났다. 2차는 붉은 흙이 있는 곳 공사장에 있었고 트렁크에 흙 묻은 무언가를 실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변호사가 공사 현장 차니까 흙이 묻은 건 당연하다고 우기면 그만이다. 범프장에 갔다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 나는 범퍼의 바깥쪽 깨진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범퍼 오른쪽 하단이 찌그러져 있다. 단순히 긁힌 게 아니라 강하게 부딪혀서 페인트가 벗겨졌다. 그리고 그 틈새에 노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다. 노란색. 공사장의 안전 펜스는 주황색이다. 공사장 중장비는 노란색이지만 색감이 다르다. 이 칙칙하고 탁한 노란색은 빗물 펌프장 입구에 차량 진입 방지봉이 씨가 근무하던 펌프장 정문에는 무릎 높이의 노란색 쐐기둥이 박혀 있었다. 차가 펌프장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려다 그 기둥을 들이받은 것이다. 찾았다. 놈의 차가 펌프장에 왔었다는 지문. 그때였다. 공장 마당 한 구석에 묶여있던 개가 짖기 시작했다. 젠장. 빗소리 때문에 냄새를 못 맡다가 이제야 눈치챈 모양이다. 안쪽 컨테이너 숙직실에서 불이 켜지는 게 보였다. 누구야? 정비공의 고함 소리. 나는 범퍼를 통째로 들고 뛸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건 너무 크다. 나는 주머니에서 맥가이버 칼을 꺼냈다. 톱날을 꺼내 노란 페인트가 묻은 깨진 조각 주변을 미친 듯이 그었다. 플라스틱은 질기다. 잘 안 잘린다. 개소리는 커지고 발소리가 다가온다. 욕심 부리지 마라. 핵심만 챙겨라. 손바닥만한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나왔다. 붉은 흙과 노란 페인트가 공존하는 완벽한 조각. 나는 조각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쪽문을 박차고 나갔다. 저기 도둑놈 잡아! 등 뒤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나는 어둠과 빛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새벽 3시 내 사무실. 상진이 형이 컵라면 국물을 마시며 내가 가져온 범퍼 조각을 감식용 대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색깔 정확하네. 펌프장 볼라드 페인트랑 일치해. 붉은 흙 성분도 공사장 거랑 같고 이 조각 하나에 놈이 공사장과 펌프장을 오갔다는 동선이 다 들어있어. 그걸로 영장 칠 수 있어? 충분해. 증거 인멸 정황에 사체 유기 혐의까지 걸 수 있어. 근데 상진이 형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를 쳐다봤다. 표정이 개운치 않았다. 동기가 뭐냐?
단순히 폐수 방류하는 거 걸려서 그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시신을 유기할 만한 이유가 되나? 그냥 뇌물 좀 먹이거나 협박하면 될 텐데. 이 씨는 힘없는 용역 직원일 뿐이잖아. 맞다. 그게 걸린다. 기업형 범죄라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굳이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애를 쓴 흔적들. 이건 너무 필사적이다. 나는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붙여둔 관계도를 보았다. 피해자 이 씨, 젊은 소장 강 씨, 공사 기한 아빠, 할머니가 그랬지. 반장님 때문에 공기가 다 꼬였다고 사태질했다고. 강 소장, 그놈 이력서 좀 조회해봐. 단순한 월급쟁이 소장이 아닐 거야. 상진이 형이 경찰 내부망에 접속했다. 몇 번의 클릭 후 그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새끼 보소. 강건설 회장 막내 아들이네. 낙하산이야. 이번 재개발 건이 첫 현장이고 이거 성공시키면 푸개구도에서 유리해지는 거고. 반대면 이번에 공기 못 맞추거나 문제 생기면 아버지 눈밖에 나겠지. 유배 지나가거나. 퍼즐이 맞춰졌다. 놈에게 이 공사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시험대다. 그런데 고지식한 이 씨가 폐수 방류를 막고 구청에 민원까지 넣으려 했다. 공사가 중단될 위기. 놈에겐 자신의 미래가 끊어지는 공포였을 거다. 놈은 지금 초조해. 24시간도 안 돼서 경찰 전화 오고 웬 놈이 습격하고 범퍼까지 뜯겼어. 내일 아침 10시 출석? 놈은 절대 안 가. 그럼 도망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입을 막아야 할 사람을 찾아가겠지. 입 막을 사람? 이 씨는 죽었잖아. 산 사람이 있잖아. 이 씨가 죽기 직전에 통화했을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면 이 씨의 진짜 일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 나는 아까 펌프장 관리실에서 봤던 수습 직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친구, 내가 일지를 볼 때 너무 떨었다. 그리고 소장이 나오자마자 입을 다물었다. 그 수습 직원, 김군이라고 했나? 걔가 뭔가 알고 있어. 강 소장이 그걸 알면 그 친구도 위험해. 상진이 형이 벌떡 일어났다. 위치 추적해볼게. 넌 그 친구 집으로 가. 주소는? 인사 기록부에 있겠지. 기다려. 창밖으로 번개가 쳤다. 오늘 밤은 뒤일 것 같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상진이 형의 문자였다. 방금 확인됨. 강 소장, 내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받음. 경찰서 압수수색 준비 중. 놈 지금 급해졌을 거야. 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코나에 목인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 수습 직원 김군의 집은 재개발구역 반대편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다. 골목 어귀에 낯익은 흰색의 SUV가 비상등을 켠 채 세워져 있었다. 범퍼가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빗물조차 미끄러지는 그 렌터카였다. 나는 차를 골목 입구의 대각선으로 박아 퇴로를 막았다. 빗속을 뚫고 반지하 창문 쪽으로 달렸다. 방방 창살 너머로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다. 강 소장의 목소리였다. 내놓으라고. 원본 어디 있어? 다급하고 히스테릭했다. 나는 현관문으로 돌아갔다. 잠겨있지 않았다. 아니, 발로 차서 부서진 상태였다.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현관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난장판이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김군은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강 소장이 김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 한 손에는 골프채가 들려 있었다. 그만하지? 차 범퍼 가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사람까지 치게? 강 소장이 흠칫하며 뒤를 돌아봤다. 나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다. 너 아까 그 새끼지? 지 새끼처럼 따라왔어? 그는 김군을 밀쳐버리고 골프채를 고쳐 잡으며 나를 향해 섰다. 잘 됐네. 여기서 둘 다 끝내면 깔끔하겠어. 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다. 녹음 중이다. 죽일 수 있겠어? 이 씨는 약 먹여서 밀었으니까 쉬웠겠지만 맨정신인 사람 둘을 처리하려면 피가 많이 튈 텐데 아버지한테 들키면 이번엔 유배가 아니라 호적에서 파일걸. 강 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놈의 이성을 긁었다. 닥쳐. 네가 뭘 알아? 그 늙은이가 날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아? 이번 건만 성공하면 그래서 죽였나? 공기 못 맞추면 무능한 놈 취급받을까봐.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놈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근데 어쩌냐? 이미 다 틀렸는데.
나는 주머니에서 노란 페인트가 묻은 플라스틱 조각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조각이 강 소장의 발 앞에 떨어졌다. 내 차 범퍼 조각이야. 거기 묻은 노란 페인트, 펌프장 볼라드색이랑 똑같고 붉은 흙, 내 공사장 흙이랑 똑같아. 네가 펌프장에 갔었다는 증거야. 강 소장의 시선이 바닥의 조각에 고정됐다. 그거 간 거야. 새 걸로 갈았다고. 그래, 갈았지. 근데 헌 걸 너무 허술하게 버렸어. 정비소 쓰레기장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쯤 경찰이 압수하고 있을 거야. 거짓말이다. 경찰은 아직 출발도 안 했다. 하지만 놈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강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서 힘이 빠지는지 골프채 끝이 바닥으로 쳐졌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넌 그냥 겁쟁이야. 아버지가 무서워서 힘없는 사람을 죽인 겁쟁이. 강 소장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수치심이 공포를 이긴 순간이었다. 죽어! 놈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좁은 방이다. 휘두를 공간이 없다. 골프채 헤드가 천장 형광등을 때렸다. 유리 파편이 쏟아지며 방 안이 어둠에 잠겼다. 놈이 당황해서 멈칫한 순간 나는 놈의 명치를 향해 어깨를 박아 넣었다. 놈이 뒤로 나자빠지며 장롱에 처박혔다. 나는 곧바로 놈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꼼짝 마. 상진이 형이 헐떡이며 들어왔다. 뒤따라온 형사들이 강 소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하, 좀 기다리지 그랬냐? 기다렸으면 이 친구도 펌프장 바닥에 있었을걸. 강 소장이 끌려나가며 악을 썼지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앞 자판기.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상진이 형이 종이컵 2개를 뽑아 하나를 내밀었다. 강 소장 자백했어. 이 씨가 구청에 민원 넣겠다고 하니까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내서 수면제 탔대. 그리고 자기 차에 태워서 펌프장으로. 팀구는 참고인 조사받고 비가했어. 이 씨가 남긴 진짜 업무일지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더군. 그거 덕분에 강건설 공사중지 명령 떨어질 거야. 아, 그리고 펌프장 소장도 증거 은폐 및 직무유기로 조사 들어봤어. 구청 과장까지 줄줄이 엮였더군. 잘 됐네. 아버지가 아들을 감옥에 보낸 셈이군.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달다. 그리고 썼다. 자, 여기 상진이 형이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약속한 잔금 300. 그리고 이건 수당 조금 더 넣었다. 내 차 범퍼 갈아라. 어제 쫓아가느라 다 긁어먹었지? 형사님 월급 뻔한데 무리하시네. 시끄러워. 다음에 또 부를 거니까 전화나 잘 받아. 상진이 형은 뒷머리를 긁적이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빈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늘이 조금씩 개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의 바닥엔 여전히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저 물이 마르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나는 젖은 재킷 깃을 세우고 내 낡은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오늘도 눅눅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탐정 정만이 다음 사건의 증거를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